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입원 환자 수도 올해 들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높아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최근 유행을 주도 중인 KP3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병 대책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실제로 7월 3주차에 입원 환자 수가 226명에 불과했는데 7월 4주차에는 475명, 그리고 8월 첫 주차에는 861명, 그리고 8월 둘째 주차에는 1,359명으로 아주 그 환자 수들이 급증을 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최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가 KP3 균주가 나타나면서 그 전염력은 전에 바이러스보다 좀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다행히 독성은 독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거기에 면역 회피 현상이 발생해서 확산되는 영향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 겨울에 예방 접종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부에서 60%에서 70%를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한 20% 정도밖에 맞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이 잘 안 됐었고, 그다음에 지난 겨울에 이제 앓으면서 저희들이 면역을 갖고 있던 것들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나면서 면역 항체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면역 기능이 떨어졌고, 그리고 올해 이제 많이 더웠잖아요. 열대야가 뭐 30일 이상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 돼서 에어컨 틀어놓고 실내에 주로 계시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밀집, 밀접, 밀착 같은 이런 산밀 현상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전염력이 훨씬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 전염력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이 면역력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엔데믹 이후에 최대 확산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KP3 변이 바이러스, 기존에 알려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를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KP3 균주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처음 나타났던 오미크론 계열의 증손자벌되는 바이러스 변이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유행했던 JN1 타입의 그 아들이나 손자벌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그 기존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역 회피 현상이 좀 증가돼서 그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보다는 전염력은 좀 더 커졌고 네. 그다음에 독성은 좀 줄어들어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이 0.01% 정도니까 독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망률이 낮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65세 이상, 70세 이상 넘어가면 인구 1000명당 2 내지 3명 정도, 그다음에 80세 이상 되면 한 100명당 1명 정도 사망률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고령자들이라든가 면역 저하자들 이런 분들에서는 상당한 위험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질병입니다. 네. 증상은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같은 뭐 오미크론 계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존 바이러스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바이러스의 좀 특징은 그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이 아프다고 하고 오시고 목 아프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열이 한 39도, 40도까지 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전혀 열이 안 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는 대개 열부터 나가지고 본인이 코로나 의심해서 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른 증상들로 왔다가 설사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기존과 약간씩 변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증상을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여름철에 아무래도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 냉방기를 사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이런 증상들이라 좀 코로나 증상들이라 좀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인지 모르고 가셨다가 확진받아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냉방병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둘 다 이제 증상만으로서 구분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근데 대개 냉방병 같은 경우는 뭐 몸을 좀 따뜻하게 보호해주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증상들이 없고 열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몸살 증상이 없어지면서
열이 한 38도, 39도 이렇게 고온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해보는 것이 그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8월 말쯤 되면은 작년의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휴가철 끝나고요. 2학기 또 아이들 학교를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이 확산세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인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수칙 그리고 확진 시의 대처 방안 그동안 많이 말씀하시고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한 5년 동안 앓으면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각자 도생하는 방법을 다 배우셨을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많은 자리 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돌아왔을 때는 손 닦고 세수하고 하는 그 좋은 습관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뭐니 해도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10월 달부터 정부에서 시작하는 예방 접종을 맞아서 네. 그 면역 상태를 올려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날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거에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 철저하게 했던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잘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